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시간입니다. 화요일 저녁입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오늘 화요일 저녁에 있는 경기를 시작할 건데, 제가 그 전에 축구 20회 9회차 최종 예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 시작했습니다. 요번에는 목요일 10시에 마감이기 때문에 뭐 오늘 초벌 예상을 올리고 또 수요일 날 또 일반 최종 예상 올리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 시점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로 승무패 9회차 최종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축구 승무패, 이번에는 유로파 7경기, 그 다음에 유로파 컨퍼런스 7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라는 경기들은 뭐 대충 다 아실 거고,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신설된 경기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8회차, 8회차, 좀 아깝게 제가 3등을 했습니다. 3등. 3등이라는 얘기는 두 개 틀렸던 얘기죠. 에타페라요, 그 다음에 번머스 뉴캐슬, 이렇게 두 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등하고 4등 7개 이렇게 맞았는데, 에타페라요 같은 경우는 뭐 골키퍼가, 차내는 공을, 라요의 골키퍼가 차내는 공을, 헤타페 선수가 발로 막아서 골이 들어가면서 무승부가 나왔고 그 경기만 그대로 뭐 패가 나왔다면은 2등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경기였고 본모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제가 초벌 예상에서는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야 된다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저는 픽수가 늘어나면서 무승부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좀 아쉬운 그런 뉴캐슬 경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9회차는 컨퍼런스 리그가 켰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회차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컨퍼런스 리그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유로파, 챔스, 유로파, 그 다음에 밑에 걸로, 그 밑에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가팀이 이제 조별에서 32개 팀이 참가하는데, 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에서 17팀 올라오고, 챔피언스 루트에서 5팀,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예선 탈락 10팀, 이렇게 총 32팀이 조별 리그를 치릅니다. 그 중에서 조별리그에서 각 1위 팀은 본선 16강 토너먼트로 바로 올라가고 2위 팀이 나옵니다. 2위 팀 8팀이 2위 팀 8팀이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 3위 팀하고 붙습니다. 3위 팀 8개 팀하고 붙어서 여기에서 이기는 팀이 이제 본선 16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가 있는 게임들이 요 게임입니다.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2위 팀 8개 팀 그리고 유로파 조별리그 3위 팀 8개 팀 이렇게 여기서 이긴 팀이 본선 16강 경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1차전, 2차전 나눠서 경기를 하는 그런 게임 방식이고요. 작년에는 AS 로마가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AS 로마 첫 경기부터 무리뉴 감독이 이런 대회 또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또 감투를 쓰는 걸 좋아하는 감독이다. 그래서 AS 로마의 우승을 점쳤는데 결국은 AS 로마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리그, 요 컨퍼런스 리그는 팀이 얼마큼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자세가 다르냐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유로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또 나름 권위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또 출전하는 선수들이 또 출전하는 팀들은 또 우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동기부여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얼만큼 팀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가 승무패 24조합, 24조합으로 구매하면서 한번 같이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또 멤버십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표부터는 24조합은 제가 일반 예상에서 올려드리고요. 96조합, 또 이런 것들 54조합 이런 것들은 제가 일반 예상 말고
멤버십 전용으로 해서 한 번씩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14경기, 컨퍼런스 7경기, 그 다음에 유럽파 7경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다득표를 자동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14경기 중에서 11경기가 무려 11경기가 지금 11경기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홈승이 지금 11경기가 지금 홈승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패가 2경기, 그 다음에 무승부 1경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승만 뭐 가져가더라도 뭐 충분히 이대로만 나온다면은 등수 안에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 또 요렇게 그러면 3, 3, 9, 3, 27, 27,000원이네요. 돌아가면 1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결론은 지어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0% 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50% 이상 되는 것들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2, 3, 4,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되겠네요. 50.5%.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5개 50% 넘는 게 5개 그 다음에 70% 이상 되는 것들 70% 이상 되는 것들이 지금 8번 그 다음에 12번 2개 자 그래서 7개 자 직전 경기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되는 게 7개 그래서 나머지 경기들은 다 50% 이하의 그런 득표율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무를 잘 잡느냐 제가 직전 경기에서 그래도 무 2개 또 단통으로 무 2개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역배도 한 2개 정도는 토트넘 같은 경우 제가 레스터 승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레스터 승리 들어왔고요. 그래서 역배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 단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르바흐 힌트 카르바흐 같은 경우는 아제르바이잔 리그 뭐 1위 팀이죠. 시즌 우승팀이고 유로파 또 챔스 단골입니다. 단골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지막 한타가 좀 부족한 느낌.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 미끄러지면서 결국은 또 컨퍼런스 리그까지 내려왔는데 항상 그래도 초반은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도 초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벨기에 리그 우승팀이고 국내 선수 중에서는 이제 홍현석 선수가 게임을 뛰고 있고요. 자, 근데 유로파에서 원정에서의 승리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르바의 그런 홈 경기, 그 다음에 초반에 어떤 토너멘트 경기도 초반에 잘 해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카르바의 홈 단통승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카르바의 홈승 그대로 한번 인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보데글림 대 엘포즈난 경기. 자, 보데글림 노르웨이 소속이고요. 2연속 리그 우승팀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항전에서 홈 경기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죠. 13연속 승리를 했던 그런 팀인데 그만큼 노르웨이 보데글림 같은 경우는 유로파 또 컨퍼런스 리그 또 챔스 리그를 포함해 가지고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데글림 자체가 강한 팀에게도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팀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포즈난 같은 경우는 폴란드 리그고요. 2021년, 22년 우승팀이고 현재로는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즈난입니다. 지금 국대 선수가 있죠. 토마시 켄지오나 선수가 지금 국대 선수고 또 이제 DF를 보면서 수비를 책임져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 이 경기도 보데글림의 그런 최근에 그런 홈 경기 또 포즈남의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보데글림의 홈 단통승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경기는 그대로 저도 다득표 한번 인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브라가 대 피로렌티나 경기. 지금 브라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리그 지금 현재 3위고요.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세리에 13위, 지난 해차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피오렌티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상대 전적은 두 팀 또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 이렇게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 피오렌티나. 또 브라가 같은 경우는 또 홈에서 나름 3연승 달리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비가 탄탄한 브라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브라가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그래서 세리의 그런 수비력 또 터프한 공격력 또 방어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브라가도 이렇게 쉽게 피오렌티나의 공격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여건도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으로 저는 한번 무승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두 팀 뭐 최근에 그런 흐름 굉장히 좋은 팀들끼리 만났고요. 뭐 유로파에서 만나기는 좀 아쉬운 팀들이지만 뭐 지난 시즌의 그런 좀 아쉬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로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홈이건 원정이건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맨유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약간의 그런 부침은 있지만 그래도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팀에게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맨유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맨유 최근에 그런 끈끈함 또 수비적인 그런 부분들이 무승부까지는 한번 봐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 SH 도네츠 대 스타트렌 경기죠. 스타트렌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뭐 상대 전적은 두 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우크라이나의 도네츠 같은 경우도 샤흐타르죠. 샤흐타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 그런 나라의 상황이라든지 또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선수들이 이김으로써 국가에 좀 희망을 주고 응원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그게 몸하고 마음하고는 아마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렌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렌이 좀 원정에서 지금 5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또 원정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렌이 원정에서 불리함을 극복하고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또 해외 선정 승률 같은 경우도 스타트렌이 44.1%는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스타트렌의 승리 바로 역배로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경기는 스타트렌의 승리 예상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유베를린. 최근에 아약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지금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리그에서 뭐 1위하고 4위까지 승점 차가 좀 4점밖에 나지 않고요. 지금 유니언 베를린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2위 지금 6연승 중이고요. 또 원정에서 3연승 중입니다. 아약스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모든 경기에서 지금 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또 다득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약스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유 베를린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6월 베를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두 팀의 그런 밸런스가 좀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덜란드 리그와 아, 아, 네덜란드 리그와 그다음에 분데스리가의 그런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팀 자체로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예, 승무패 한번 다 가져가고 싶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경기는 승무패 다 가져갈 거고요. 다음 일곱 번째 찰츠 대 에이스 로마. 찰츠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리그 1위 팀, 지난 시즌 우승팀이고요. 에이스 로마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5위고요. 직전대 우승팀입니다. 최근에 강팀 상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로파에서 지금 비비기에는 바르셀로나, 맨유, 또 레버쿠젠, 모나코, 세비야 이런 또 강팀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무리니 감독의 선택이 뭘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리그에 의해서 어, 유로파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전력이 되는지도 한번 궁금한데 일단 짤츠와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로마 쪽에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AS 로마의 무슨 승리 그리고 무승부까지 한번 받쳐보고 싶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AS 로마가 수비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찰지에게 실점은 안 하더라도 또 득점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찰지에게 득점을 할 확률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승부하는 게 무승부 정도는 바짝하고 싶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츠 에이스 로마 경기는 무패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CFR 클루전 상대 전적은 지금 1승 1패 세리에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클루는 루마니아 리그 2위 2021년 22년 우승팀입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라치오 흐름이 나쁘진 않고 또 리그 간의 그런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치오의 승리 한번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치오 클루 경기는 승리. 다음에 이제 9번째 경기 라드나카 대 드니프로 경기. 지난 시즌 준우승팀. 그 다음에 드니프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죠. 그래서 두 팀의 그런 뭐 리그 또 현재 경기력 어느 정도 백충세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라르나카가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대결 모두 다 승리를 거뒀던 경기 작년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할 만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 경기는 조금은 예전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르나카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 가져갈 거고요. 다음에 10번째 세르피트 대 파르티잔 경기. 세르피트는 몰도바 최다 우승팀이고 직전 경기도 우승을 했었죠. 직전 시즌에서도 우승을 했었고요. 지금 파르티잔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 지금 현재 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요. 뭐 세르비아에서 굉장히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는 파르티잔. 세르비티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레알 마드리드를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진 팀인데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기력이 좀 나옵니다. 세르피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 파르티잔이 세르비아 리그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또 원정에서 또 어느 정도는 힘에 붙이는 싸움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 관계 정도는 받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르피티 파르티잔 경기는 무패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루드고레 대 안드레 경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지금 무승부가 다득표로 지금 지키는 그런 경기인데 직전 8회차에도 무승부가 다득점을 지키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13번째 경기죠. 바야돌리 오사수나 경기였는데 결국 무승부가 들어왔고 자, 이 경기도 제가 볼 때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유 같은 경우 뭐 벨기에 리그에서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팀이지만 또 원정이란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루드그레 또 홈에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단통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째 경기 스포르시피 대 미투올렌 경기. 스포르시피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현재 4위를 달리고 있고요. 미툴렌 같은 경우는 덴마크 리그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면을 봤을 때 미툴렌보다는 스포르시피의 그런 강점이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대 전적에서는 두 팀 한 번도 대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르시피 같은 경우 지금 홈 경기 지금 뭐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 포르투에게만 지고 있는 지금 홈 경기였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또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홈 경기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스포르시피 그래서 이 경기는 스포르시피의 그대로 홈승 한번 인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13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AS 모나코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올 시즌은 지금 8위로 떨어져 있고요. 모나코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3위, 올 시즌 역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나코의 전력 자체는 탄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나코가 직전에 또 파리 생제르맹에게 3대1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는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또 아마 원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패하는 경기 없이 원정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모나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그런 최근의 흐름이 좋지만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에스 모나코의 단통승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3번째 경기는 패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다음은 이제 세비야 대 PSV 경기. 세비야가 최근의 흐름이 홈에서 약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만큼은 좀 4연승을 달리면서 또 실점을 4연승하는 동안 1실점밖에 하지 않는 그런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강팀이 없었다는 거죠. 마요르카, 엘체, 카디스, 헤타페 이렇게 리그 하위 팀들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좀 아쉽고, 또 원정 경기에서는 또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점이 세비의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PSV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호르닝에게 6대0 승리,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페누르하고 2대2 무승부, 그 다음에 또 MN에게 또 1대0으로 패하는 모습. 그래서 원정 경기력도 그렇게 PSB도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패가 좀 많습니다. 자, 하지만 두 팀의 그런 상대 전적 봤을 때 데이터가 두 팀의 상대 전적도 처음이고 또 PSV가 이런 토너먼트 경기에서 또 강한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PSV에도 강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경기는 PSV에 그런 어느 정도 승부지가 있다면은 원정 경기에서 이기는 경기보다는 무승부 경기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승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일단 초벌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합이 48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한 개를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리할 경기는 마지막 경기 세비야드 PSV 경기 저는 그냥 무승부만 갖고 24조합을 한번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4조합으로 만들었고요.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했습니다. 카르바 헨트 1번 승, 2번 보데 포즈난 승, 그 다음에 브라가 피오렌티나 무승부, 바르셀로나 맨유 승무, 에세 도나트 스타트램 패, 아약스 유니언 베를린 승무패 올피, 그 다음에 짤츠 에이스 로마 무패, 라치오 클루 승, 라르나카 드니프로 승, 세르피티 파르티잔 무패, 루드고레 안데르 승, 무, 그 다음에 스포르시피 미트율란 승, 레버쿠젠 에이스 모나코 패, 세비야 PSB 무 이렇게 24조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우리 구매하신 거 보시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잘 하시잖아요. 잘 하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확 빼버리고 또 좀 끼워넣을 만한 거 끼워 넣으셔가지고 좋아하는 조합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자 24조합 참조하시고요. 목요일 아침쯤에 또 보고 제가 조합수 늘려갖고 최종픽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축구 승무패 최종 예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모쪼록 뭐 2회 2열된 거 10명이 나오는 1등보다 70회차 독식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7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독식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또 프로토 승부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